네, 주점 반갑습니다. 트레이드주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큰 측면을 살펴봐야겠죠. 상호관세 위반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들, 그리고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니죠. 거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이런 변동성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들을 좀 끼치게 될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들을 좀 잡아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 바라고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랑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5만 원 구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해서 현재 봉중심선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우리가 문제가 없다. 자, 5만 원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단순하게 5만 원이 깨지면은 뭐 이제 뭐 매물대가 어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5만 원 구간부터 호가 단위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호가 단위가 얼마에서 얼마, 5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 일단 매도세가 없다 생각을 하고 매수세만 존재한다. 근데 이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약 100명 있다 쳐봅시다. 자, 100명인데 호가 단위가 50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살 때, 야, 이거 내가 100원에 살게. 오케이, 100원에 팔렸어. 이거 좀 잘 팔리는 것 같은데 150원으로 해볼까? 그래도 팔려. 그러면 200원, 25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호가가 단위가 바뀌는, 단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100명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 호가 단위가 50원이면 5,000원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5만 원부터 호가 단위가 50원에서 100원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똑같이 100명이 매수를 하고 싶더라도 어떻게 된다? 5,000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00원이 올라간다. 이 말은 뭐다? 이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속화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49,000원이냐 5만 원이냐, 이거를 기점으로 인해서 조금 크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5만 원 구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상호 관세 위법에 대해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게 태양광 패널이죠. 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미국 전역에 깔리는 거 대부분 90% 이상이 중국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이 뭐 무슨 분야든지 이 가성비 측면으로는 이기기 정말 힘들죠. 성능 대비해서 이 가격적인 측면들, 특히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이기기 좀 힘든데, 미국에서 이 에너지 전쟁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산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렸다, 그죠? 일단 중국한테 관세 먹이고, 그 다음에 IRA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FEOC 요걸 좀 시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산이 거의 다 멸종하게 되고, 그 반사이익을 얻은 게 누구다? 하나솔루션과 같은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지금 위법 판결이 나면서 중국산 패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중국산 패널로 인해서 하나솔루션 조금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우려가 있는 건데, IRA랑 FEOC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특별히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두 가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IRA 같은 거고 이 원자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산에 대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중국의 지분이 있다, 중국의 지분이 없을 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도 IRA 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국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EC도 거의 동일합니다. 중국의 지분이 없는, 중국의 지분이 없는 생산품에 같은 경우 똑같이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금을 좀 받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까지 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아직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특히 전쟁 관련돼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유가 체크해봐야 되겠고,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솔루션 같다가 말이 좀 꼬이네요. 하나솔루션과 같은 태양광 패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ESS 같은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결국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돈이 쏠리게 돼요? 뭐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일단 돈이 좀 쏠리게 되고, 최근에 이제 코인 쪽으로도 돈이 좀 쏠리게 되죠. 실제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보이시죠?
소폭 하락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유가도 지금 치솟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유가를 우리가 왜 신경 쓰느냐? 일단 뭔가를 생산한다라고 할 때는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대부분의 전기는 어디서 나온다? 석유 기반한 이 화석 연료를 기반한 발전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생산력은 전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산업에서 뭐 전기나 석유 같은 이 화석 연료를 안 쓰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를 자세히 봐야 된다.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 돈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이용해서 공매도들 완전 잔치 벌이겠죠. 공매도 지금 박살 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들 잔치 벌이면서 하방에 대한 압박들을 지속적으로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전 세계 원유 이동 전 세계 원유 이동의 3분의 1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략 3분의 2가량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먼 거리를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빠꾸를 해버린다든지 운송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유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봉쇄가 된다.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유가가 치솟게 되면서 어떤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명분이 된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기화가 되면은 결국 하나솔루션 같은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패널이나 ESS 같은 이쪽에 시선이 쏠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이 수급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할 수 있는가? 야, 이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이걸 봉쇄를 할 수 있느냐? 해협이라 해도 결국 엄청나게 넓은 범위인데 이게 커버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오후 10시 40분쯤에 뉴스가 한 게 나왔는데 뉴스라기보다는 텔레그램 통해서 조금 돌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강행 돌파라던 선박이 미사일 한 대 쳐맞고 불타고 있는 그런 영상이 좀 돌게 됐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좀 봉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가 조금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근데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좀 위험하느냐? 이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120달러 요쪽이 가장 위험하겠죠. 그 이전인 100달러에서 110달러 요쪽만 돼도 충분히 위협적이에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버틴다.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버텨낸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조금 장기화가 되면서 유가에 대한 그 영향들을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뭐다? 이 매출적인 측면들, 고정비 이런 게 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사담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이 봉쇄되기 전에 야 이거 봉쇄된대 지금 뭐 전쟁하는데 야 지금 뭐 타격할 거래 하니까 우리나라 선박이 그냥 풀악셀 밟아가지고 이 봉쇄 뚫고 그냥 탈출해 버렸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선박들이 조금 결단 있게 유가를 어느 정도 물론 본인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겠지만 유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해요, 그죠? 자, 그럼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했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느냐? 충분히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쟁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회를 잡아가야겠죠. 이 하락이 보통 한 트럼프가 2, 3주 정도 작전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2, 3주 걸릴지 아니면 이번에 작전 개시한 날에 대통령을 피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를 완전히 싸그리 잡아들일지 단기간 내에 결정이 될지 아니면 장기화가 될지 장기화가 되면서 중동 전반적인 긴장감들이 좀 올라가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장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5만 원 뚫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투매수 물량들을 던질 가능성이 높고, 아 이거 5만 원 잘 버텨주더니 뚫려 버렸네. 아 이거 생각보다 위협이 큰데라고 생각하면서 투매수 물량들을 던질 확률이 높고, 여기에 공매도들 편승해가지고 더욱더 하락을 좀 지속시킬 가속화시킬 확률이 높겠죠. 지금 공매도도 완전 박살 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공매도 어떻게 되고 있다. 330억이라는 대량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봉 중심선을 넘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다. 완전히 찍어 누르면서 어떻게든 옆으로 기어간다든지 하락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이라는 요소는 얘네가 하방을 향할 때 명분이 되겠죠. 핑계가 되고 명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단기적인 하락은 좀 예상이 된다는 거,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5만 원 구간에 뚫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됐다. 무슨 준비? 좀 길게 끌고 갈 준비를 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44,000이라는 이 전체적인 급등 추세에서의 허리라인, 여기만 지켜주면 충분히 반발 매수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요 구간까지 좀 끌어내려 놓고 얘네가 매물을 모아놓고 최대한 환매수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갚아 나갈 확률도 있고,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다시 한번 급등 추세 만들게 되면서 환매수가 강하게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 기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차라리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잠깐 돈을 빼놓고 제가 드리는 다른 섹터나 다른 좀 힘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이 시드를 불려놓고, 우리가 이 기회 비용을 놓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죠. 이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위축될 수는 있어도 이 상승에 대한 랠리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15% 오를 만한 종목이 10% 오르고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를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전혀 아니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까지 강한 급등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피로도가 이미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피로도가 이미 쌓여 있다. 그러면 하락을 한번 강하게 발생시켰을 때 사람들이 우수수 빠져나갈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이전에 2월 19일 날 음봉 뜨게 되니까 사람들이 210만 주라는 개인 투자분들의 대량 물량이 쏟아지게 됐고, 지금까지 좀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락할 때 혹은 조정이 나올 때 박스가 만들어질 때 그냥 가만 서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10% 15% 오르는 게 정말 흔한 일이 됐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3천을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 안에서 10% 15%는 이제 우습다는 거죠. 20% 25% 상한가라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투자를 좀 이어나가서 시드를 불려놓고 다시 한번 전쟁이 끝났다 혹은 태양광 패널 혹은 뭐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각광받기 시작할 때, 아니면 또다시 언급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또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불어난 시드를 집어넣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하락이 어느 정도 깊게 나올 확률이 작아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하락폭이 이렇게 깊게 나올 확률은 적지만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기어갈 확률은 높습니다. 공매도가 그만큼 크게 들어와 있고, 얘네가 올라갈 때마다 찍어 누르면서 환매수 집어넣고 다시 한번 공매도를 때리기 위한 준비들, 이런 순서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이 박스에 대한 기간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엔 좀 아까운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영과 함께 다른 섹터 혹은 다른 종목 잡아가면서 시드를 좀 불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을 좀 올려가시면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거죠. 추천주 같은 경우 여기 제 개인 전문 하나 드릴 건데, 2574의 5810번으로 트레이더준, 제 이름 트레이더준 아니면 트준 이렇게 남겨주시고, 뒤에 한솔 남겨주시면 하나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들 이전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진행을 할 거고, 한솔 말고 이렇게 추천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어느 라인에서 매도를 좀 진행할 것인지 말씀드린 후에 우리 진입할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제가 2월 19일 날 한번 드렸었죠.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12% 정도 상승을 만들었고 얘 같은 경우 9%, 얘 같은 경우 거의 동일하게 8. 몇 퍼센트, 거의 9% 정도의 상승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가 매일매일 어떤 종목이 좀 들어갈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은지 조금 공유를 해가면서 투자에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한 단기 변동성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한 변동성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 박스가 만들어지는 기간 안에 우리가 시드를 불려놓고 다시 한번 늘어난 시드를 집어넣으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노리는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게 조금 더 투자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전과 동일하게 그냥 타점 브리핑에 대한 부분들 오늘은 매도하자 어떻게 움직이자 관망하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박스가 만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부터 뭐 그러면 크게 내려가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아시겠죠? 자, 하나솔루션 우리가 여기까지만 일단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내일 시장 상황 보고 그리고 급박한 움직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분들 하나솔루션 통해서 꼭 수익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릴 거고 문자 통해서든 아니면 정보방 통해서든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이어나가면서 수익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추천주들 여러분들 좀 선물 삼아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진짜로 괜찮은 상승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그래도 앞으로 투자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